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공기는 눅눅하게 끈적였다. 정희아는 서울에서 고향까지 오는 고속도로 내내 침묵 속에 있었다. 여름은 늘 이안에게 불편한 계절이었다. 매년 이맘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창 너머로 지나는 들판과 개울, 골목의 오래된 슈퍼 간판까지도 낯설게만 느껴졌다. 고향은 그대로였지만 이안의 마음은 오래전부터 이 땅을 떠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조카 수민이가 어머니 제사에 처음 참여한다는 말에 이안도 마음을 다잡고 내려왔다. 어머니의 무덤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선산 중턱에 있었다. 묘역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은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고 조카 수민이는 풀숲 사이를 조심스레 돌아다니고 있었다. 삼촌, 여기 꽃이 이상해요. 수민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안은 무심코 그녀가 가리킨 봉분 오른편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게 풀이 죽어 있었고 봉분 한쪽이 살짝 가라앉은 것처럼 보였다. 무덤을 정리할 때는 분명 단단하게 다졌던 터였다. 누가 밟은 건가? 이안은 중얼이며 손으로 흙을 짚었다. 조금 촉촉했고 묘하게 느슨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누군가 실수로 그 위를 밟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안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제사 도중 수민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무덤에서 도망쳤다. 엄마 이상한 거 봤어. 아이는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형수는 아이를 안으며 달랬고 형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원래 시골 무덤에는 이런저런 벌레도 나오고 동물들도 드나들어. 큰형은 웃으며 말했다. 괜히 아이 앞에서 겁주지 마라. 하지만 이안의 눈에는 수민이가 본 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묘지 주위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었다. 무심한 듯 바라보던 형제들의 시선과는 달리 이안의 가슴은 점점 조여왔다. 그날 밤 가족 모두 마을 어귀의 큰 집에서 머물렀지만 이안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렸고 창틀에 걸린 커튼이 가볍게 흔들릴 때마다 이안은 자꾸 무덤의 그 죽은 풀과 가라앉은 흙을 떠올렸다. 무언가 이상하다. 어머니의 무덤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와 예민해진 걸까?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조용히 눈을 뜬 이안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이겨 혼자 다시 선산으로 향했다. 안개가 희미하게 깔린 숲길을 걷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누구도 입에 담지 않았던 한 이름이 떠올랐다. 한 번도 제사에 불려본 적 없던 그 이름. 이안의 고모 정화연. 이안은 무덤 앞에 조용히 섰다. 어제 본 모습과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햇살이 비추는 각도 때문인지 봉분 한쪽의 경사가 더 선명하게 보였다. 잡초 몇 줄기가 시들어 있던 자리엔 새벽 이슬이 맺혀 있었고 흙은 밤새 더 물러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주저앉아 봉분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무언가 이상했다. 단순히 풀이나 흙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묘석 옆 아주 작고 낡은 나무 조각이 하나 튀어나와 있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자 작게 긁힌 글씨가 보였다. 정이라는 첫 글자만 분명했고 그 다음은 달아 익히지 않았다. 이안은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무덤을 조성할 때 정식으로 묘비를 새겼고 그 주변에 이런 조각이 있을 이유가 없었다.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려다 그는 문득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어릴 적 어머니가 바치를 마친 뒤 헛간에 혼자 앉아있던 모습을 몰래 본 적이 있었다. 그날 어머니는 낡은 상자 하나를 열어 안에 든 편지와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다.
이하는 그때 그 상자 안에서 한 여자의 사진을 본 기억이 있다. 처음 보는 얼굴.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와 닮아 있었다. 그 사진 속 여자가 누구냐고 묻자 어머니는 짧게 대답했다. 화연이 고모야. 외국에 있어. 그 뒤로 아무도 고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어머니도 형제들도 제사 때마다 불리는 조상 이름 속에도 고모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모는 가족의 기억에서 사라진 이름이 되었다. 이하는 나무 조각을 조심히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들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제사 음식이 정리되고 있었고, 수민이는 여전히 기운 없이 방 안에 있었다. 어제 그 자리 말이야. 이하는 형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뭔가 묘해. 봉분이 꺼져 있고 이상한 조각도 있었어. 형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다. 별일 아니야. 무덤이라는 게 시간 지나면 조금씩 가라앉기도 해.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하지만 이하는 단호했다. 고모 이름 들어봤어? 정화연. 그 순간 형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그는 헛기침을 하고는 고개를 돌렸다. 그 이름은 오래전에 끝난 일이야. 괜히 건드리지 마. 엄마도 그 이야기 꺼내는 거 싫어하셨어. 왜? 가족이잖아. 이하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가족이지만 가족 아닌 시간이 더 길었던 사람이야. 가출했었고 말썽도 많았고 결국 아무 연락 없이 사라졌지. 형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엄마도 많이 아파하셨어. 그래서 그 이름을 꺼내는 걸 싫어하신 거야. 이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점점 무거워졌다. 무덤 아래 어머니와 함께 있는 존재가 고모라면 그건 단순한 가출이나 과거의 문제가 아닌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진 무언가일 수 있었다. 이하는 결심했다. 다시 무덤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아도 괜찮다. 그 진실을 알고 있는 게 자신뿐이라면. 이하는 일요일 이른 아침 가족들이 잠든 틈을 타 조용히 집을 나섰다. 들고 있는 건 작은 손삽 하나와 낡은 장갑 한 켤레, 그리고 휴대폰뿐이었다. 산길은 전날보다 습기 차 있었고 숲은 장마 직전의 불안한 정막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산에 도착하자 무덤은 여전히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다.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는 이끼가 살짝 덮여 있었고 봉부는 어제보다 더 기울어진 듯 보였다. 이하는 무릎을 꿇고 흙을 조심스럽게 들춰냈다. 손으로 몇 번쯤 긁어낸 끝에 흙 속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걸렸다. 나무였다. 낡았고 눅눅하며 곰팡이가 약간 피어 있었다. 작은 상자였다. 상자를 조심스레 꺼내 열자 안에는 오래된 천 조각과 누렇게 변한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흙에 눌려 구겨진 봉투 한 장.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이하의 눈앞에 정화연이라는 이름이 먼저 들어왔다. 엄마, 저 용서하실 수 있나요? 이 무덤 위에 잠시 머물게 해주세요. 엄마 곁에, 가족 곁에 단 하루만이라도 숨 쉬고 싶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만은 제발 함께 있게 해주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하는 편지를 덮은 손이 저절로 떨리는 걸 느꼈다. 글씨는 삐뚤삐뚤했고 곳곳에 번진 잉크 자국은 눈물 자국처럼 보였다. 그때 이하의 뒤편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숲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바람만이 잎 사이를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다.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숨결 같은 것이 느껴졌다. 이하는 편지와 상자를 다시 흙 속에 묻었다.
지금은 함부로 꺼낼 수 없는 이야기였다. 봉분을 조심스럽게 다지고 일어선 그의 눈에는 멀리서 형의 차가 오르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형. 이안이 먼저 말을 건넸다. 형은 인상을 살짝 찌푸렸다. 여기까지 따라왔어? 무덤 우리 다시 봐야 해. 이안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무언가 잘못됐어. 그냥 흙이 꺼진 게 아니라 누가 손을 댄 흔적이야. 형은 한숨을 쉬며 대꾸했다. 또 그 소리야? 이안아, 제발 좀. 어머니 무덤 가지고 왜 이러냐. 정화연 고모. 그 이름, 이 무덤 아래 있는 사람 이름이야. 우리 몰래 이 무덤에 뭔가가 덧대졌어. 형은 말없이 이안을 바라보다가 차갑게 입을 열었다. 너 혼자 이상한 상상하는 거야. 내가 방송작가니까 이걸 이야기처럼 꾸미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이건 현실이야. 무덤이야. 함부로 상상하고 흔들지 마. 그 말에 이안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단순한 상상이나 망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냄새 없는 공포였고 묵은 슬픔이었다. 이안은 그날 저녁 조용히 관할 행정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가족묘지 봉분에 침하가 발생한 듯하다는 말과 함께 현장 확인 요청을 정식으로 신청했다. 그리고 자신이 본 모든 것, 느낀 기묘한 감정, 손에 쥐었던 편지의 문장까지. 그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길 바라면서 이안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화연 고모 정말 이 안에 계신 건가요? 며칠 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린 아침이었다. 이안은 묘지 입구에서 행정센터 공무원과 장의사팀을 맞이했다. 마을 반장도 함께였다. 형제들 중 절반은 여전히 이안의 말을 믿지 못한 채 나타나지 않았고 나머지 몇 명만이 조심스레 뒤를 따랐다. 이장 사유서와 확인 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징후에 대한 민원 접수도 확인했고요. 공무원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파묘 진행에 대한 마지막 동의를 구했다. 이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해 주세요. 장의사 3명이 장갑을 끼고 삽을 들었다. 흙을 파내기 시작한 순간 산은 고요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았고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오로지 삽이 땅을 찍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흙이 한 겹 또 한 겹 제거되면서 봉분이 무너졌다. 이안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손에 꼭 쥐고 있는 어머니의 생전 사진 한 장은 이미 구겨져 있었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30분쯤 지났을 무렵 장의사 중 한 사람이 조용히 삽질을 멈췄다. 어라관이 하나가 아닙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묘지 안으로 쏠렸다. 네. 이안이 반사적으로 물었다. 지금 깊이가 비정상입니다. 위쪽에 다른 관이 하나 더 얹혀 있습니다. 이건 겸묘입니다. 그 말에 함께 있던 형제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반신반의하던 막내는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저었고 큰형은 입술을 꾹 다물고 묵묵히 땅을 바라봤다. 공무원이 조심스럽게 관의 위치를 확인한 후 말없이 휴대전화를 꺼내 현장을 촬영했다. 이건 정식 절차 없이 이루어진 무단 이장 혹은 첩장입니다.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장의사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더 걷어냈다. 이윽고 아래쪽 어머니의 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위 모양과 재질이 다른 또 하나의 관이 겹쳐 놓여 있었다. 이안은 무릎이 풀릴 뻔한 다리를 가까스로 지탱하며 입을 열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공무원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말했다. 이건 불법입니다. 관이 두 겹으로 묻힌 구조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상단관의 출처를 확인해야 하며 신원 파악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은 말을 잃었다. 말없이 관 위에 얹힌 관을 바라볼 뿐이었다. 공포와 경악, 그리고 믿기 힘든 현실이 눈빛에 얽혀 있었다. 그 순간 이하는 알았다. 어머니가 무엇을 전하려 했는지, 그 기묘했던 무덤의 기운과 이상한 풀들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어머니의 무덤 위 누군가가 또 다른 생을 묻은 것이다. 숨기려 했던 존재, 묻어버리려 했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가족 모두가 잊고 있던 정화연 고모라는 가능성. 관의 이장과 감식 절차를 위해 두 개의 관은 모두 분리되어 각각 다른 차량에 실렸다. 공무원은 분리된 유골의 신원 확인을 행정조회로 진행하겠다고 말했고, 장의사팀은 묘지 정리를 마무리했다. 남은 이하는 봉분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며칠 뒤 행정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하는 진동이 울리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머뭇거렸다. 어쩌면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들었다. 신원 확인 결과 나왔습니다. 위쪽 관의 유골은 정화연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5년 전 사망 신고되었고 무연고로 분류되어 있었네요. 이하는 수화기 너머로 공무원의 차분한 목소리를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화연, 고모였다. 가족이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이름. 어릴 적 사진 한 장으로만 존재하던 그림자 같은 사람이 어머니의 무덤 위에 조용히 눕혀져 있었던 것이다. 정화연 씨가 사망한 장소는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발견 당시 홀로 사망한 상태였고, 보호자나 연락처가 없어 시에서 임시 화장 및 무연고 안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묘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시기와 장소 모두 공식 기록과 일치하는데요. 그런데 묘지로 이장된 기록은 없습니다. 정식 절차가 전혀 없고 이장 신고도 누락됐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유골을 가져다가 무덤 위에 묻은 겁니다. 이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고모는 어떻게, 왜 어머니 무덤 위에 누워 있었던 걸까? 누가 그런 일을 했고, 왜 아무도 알지 못했던 걸까? 그는 며칠 후 시립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정화연 고모의 유품이 임시 보관되어 있었다. 작고 낡은 가방 하나, 주소도 없는 편지 봉투, 그리고 다른 일기장 한 권. 일기장은 대부분 읽을 수 없을 만큼 번져 있었지만 몇 페이지엔 또렷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나는 결국 그 사람 곁으로 가기로 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시간. 그건 어머니와 함께했던 며칠뿐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장.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리는 그 사람의 옆이었다. 나를 미워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 그 무덤이라면, 그 흙이라면 숨 쉴 수 있을 것 같다. 이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고모의 글에는 분노도, 억울함도, 복수심도 없었다. 다만 오래된 외로움과 아주 작고 절박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일기장을 덮고 유품을 들고 나왔다. 장례식장 밖에 햇살이 서늘했다. 그 빛 아래서 그는 문득 과거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화연이는 몰랐겠지.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는 정화연을 미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끝내 그녀를 무덤 위에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하는 결심했다. 고모의 관을 따로 마련하고 따뜻한 흙 속에 다시 모실 것이라고. 어머니와는 나란히 그러나 구분되어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쉬실 수 있는 자리로. 그리고 그 무덤을 다시 지키겠다고.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결국 누군가는 그 이름을 되불러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하는 일기장을 품에 안은 채 마을 어귀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하늘은 낮게 내려앉은 구름으로 가득했다. 찻잔에 김이 피어오르는 동안 그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상자 사진을 천천히 넘겼다. 그리고 오래전 어머니가 써놓은 수첩속 글씨가 떠올랐다. 화연이 생일 음력 3월 18일. 잊지 말 것. 수첩은 낡아 글씨가 희미했지만 그 문장은 또렷했다. 어머니는 끝내 고모를 잊지 않았던 것이다. 이하는 마을의 몇몇 어르신들을 찾아 나섰다. 어릴 적부터 고모와 어머니를 함께 봐왔던 이웃들이라면 혹시라도 그들 사이에 오래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중 한 노인은 이한을 알아보고 반가운 듯 미소 지었다. 이한이 아니냐? 어휴, 키가 벌써 이렇게 컸네. 내 어머니랑 화연이 그 얘기 들으러 온 거지. 이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뜸을 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화연인 말이다 참 예쁜 아이였지. 겁도 없고 웃음 많고 근데 집안에서 다들 반기질 않았어. 내 할머니는 특히 심했지. 서울에서 혼자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마지막엔 집에도 못 들어오고 어머니 돌아가신 날도 대문 앞에만 서 있다 가더라. 그 말에 이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토록 오래 외면당했던 이름, 불러질 수 없었던 이름, 그리고 또 다른 어르신은 말했다. 화연이가 어릴 때 엄청 밝았어. 근데 집안 문제 생기고 큰오빠가 사업 망하고 나서는 사라졌지. 그래도 너희 어머니는 늘 걱정하셨어. 나중엔 편지 몇 번 왔다더라. 근데 답장 안 보냈다고. 왜요? 이하는 속삭이듯 물었다. 답장 보내면 다시 돌아올까 봐. 그게 더 화연이한텐 고통일까 싶어서. 너희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어. 미워하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었지. 이하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는 말없이 정화연을 사랑했고 그 침묵 속에 무언가를 품고 살아오셨던 것이다. 그날 밤 이하는 어머니의 무덤 옆 작은 언덕을 찾았다. 그 자리는 오래전 아버지가 이건 남겨둔 자리다라고 말했던 터였다. 이하는 그곳에 새로운 봉분을 만들 준비를 시작했다. 고모의 관을 옮겨 모실 장소, 이름조차 불리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름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 무덤 위에는 간단한 비석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정화연 1971 2020점 당신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바람이 언덕을 스쳐 지나갔다. 들풀들이 흔들리며 잊힌 이름 하나를 조용히 불러주는 것 같았다. 이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흐릿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고모의 관을 따로 모시겠다는 이한의 결정은 가족들을 다시 모이게 만들었다. 마을 회관 작은 방에 모인 형제들은 모두 무거운 표정이었다. 오래된 고모의 이름이 다시 이 집안 식구들 앞에 놓이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 조사 결과는 어땠어? 셋째 형이 물었다. 정화연 고모. 무연고자로 분류됐고 시에서 화장 직전까지 진행됐던 상태야. 그런데 누군가가 유골을 몰래 가져다 엄마 묘 위에 올렸지. 공식 기록엔 없고 가족 동의도 전혀 없었고. 이하는 담담히 말했다. 그럼 누가 그랬다는 거야? 막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건 아직도 모르겠어. 병원에 남겨진 일기장엔 이름도 없었고 유서도 없었어. 단지 엄마 옆이라면 숨 쉴 수 있을 것 같다는 문장 하나만 남아 있었지.
형제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갈등이 다시금 흐르기 시작했다. 이건 분명히 불법이야. 엄마 묘에 그런 짓을 해놓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넷째는 분노를 드러냈다. 그래도 엄마는 고모를 미워하지 않으셨어. 아마 그걸 알고 계셨다면 받아들이셨을지도 몰라. 둘째 누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를 짓눌렀던 사람이잖아. 비석도 없이, 관도 없이 몰래 올라탄 사람이야. 그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형제들의 의견은 둘로 갈렸다. 한쪽은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고, 다른 한쪽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고발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했다. 결국 모두의 시선이 이안에게로 쏠렸다. 형, 내가 결정해.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내야 할 일이야. 이안은 말없이 손에 쥔 일기장을 꺼냈다. 낡은 페이지를 넘기며 한 줄을 다시 읽었다. 그 사람의 무덤이라면 딸도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순간 이안은 알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침입이 아니었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닿을 수 있었던 절박한 자리를 그 여인은 그렇게 찾았던 것이다. 이안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고발하지 않을 거야. 불법은 맞아. 하지만 그건 해를 끼치기 위한 게 아니었어. 고모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자리를 가져보지 못했어. 엄마는 그런 고모를 미워하지 않으셨어. 오히려 마지막까지 함께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해되는 그 복잡한 감정. 죄와 용서 사이 누구도 정답이라 말할 수 없는 질문 앞에서 모두는 침묵했다. 고모는 이제 따로 모실 거야. 엄마 옆, 하지만 분명히 다른 자리. 그리고 비석도 세울 거고 이름도 새길 거야. 그 이름만큼은 우리가 기억해 줘야 하니까. 그 말에 누군가 눈을 돌렸다. 누나는 조용히 눈가를 닦았고 셋째 형은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이안은 마을 뒷산 언덕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하늘 아래 조용히 놓일 두 무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의 장소가 아니라 진심이 머물 수 있는 자리였다. 이른 아침 마을 언덕 위로 옅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안은 작은 관 하나와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은 채 천천히 묘터로 향했다. 가족들이 마련해준 간소한 행렬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고 고모의 이름을 처음 불러보는 얼굴들도 있었다. 새롭게 마련된 묘소는 어머니의 묘 바로 옆 햇살이 고르게 드는 자리였다. 아버지가 예전부터 남겨둔 자리라 말했던 그곳이었다. 누구의 것이 될지 몰랐던 그 땅에 이제 고모가 조용히 눕게 된 것이다. 관은 조심스럽게 땅속에 안치되었고 그 위에 작고 단정한 흙무덤이 쌓였다. 비석은 크지 않았다. 단단한 돌에 닿은 네 줄의 글자만이 새겨져 있었다. 정화연 1971-2020 기억 속에 숨은 이름 다시 불러주는 자리. 가족들은 한 사람씩 흙을 올리고 들꽃을 올려두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도 흐르는 감정은 분명했다. 슬픔, 후회, 이해, 그리고 작고 조심스러운 용서. 이안은 마지막으로 손에 쥔 어머니의 생전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무덤 앞에 놓였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고모의 고단했던 시간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 한치의 원망도 없이 담담했다. 이안은 무덤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이제는 함께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 어머니가 지켜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었다. 언덕 위 들꽃들이 바람을 타고 나부꼈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인연이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장을 마친 가족들은 말없이 흩어졌고 이하는 혼자 남아 두 무덤을 바라보았다. 서로 닿을 듯 닿지 않는 거리. 그러나 마음만은 한자리에 놓인 듯한 두 사람. 그 순간 그는 알 수 있었다. 어머니는 끝내 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고모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찾은 것이라고. 이하는 조용히 일어나 마지막 국화 한 송이를 고모 무덤 앞에 놓았다. 그리고 언덕을 내려오며 속삭였다. 두 분 다 이제는 편히 쉬세요. 그의 뒷모습 위로 햇살이 살며시 내려앉았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 언덕 아래에서 누군가는 다시 살아가야 할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